어디로 가냐면 12번 한번 봐보세요. 12번이요. 12번 보면 물권의 효력이죠. 1번 일물 일권제도 불구하고 동일 부동산 위에 두 개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죠. 1번, 2번 그래서 물권의 청구는 물권과 분리할 수 없죠. 3번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현재 등기 명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진정한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로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이거 뭐냐? 등기 명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등기 말소는 뭐냐? 등기 말소가 방해 제거거든요. 방해 제거.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죠. 물권의 청권이죠. 물권의 청권은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니까. 4번은요. 유치권은 물권의 청권이 있다 없다? 없죠. 유치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반환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5번은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죠. 매수인이 매도인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유 취득 시하고. 알겠죠? 채권적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 정답 몇 번이요? 다음 주 옳지 않는 것이죠. 물권의 청권이 아니다 그랬네요. 알겠죠? 유치권은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3번은요. 자, 재밌는 말이에요. 13번 봐봐. 여러분 13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봐. 여러분 선의취득이죠. 여러분 선의취득을 하면은 선의취득이죠. 선의취득을 하면은 선의취득을 했는데 선의취득이요. 이거 먼저 도품이죠. 도품이면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반환 청구하죠. 자, 그 다음에요. 점유취득시효는요.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이죠? 1년이죠. 출소기한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것은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것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요. 자, 갑은 자기 소유 목걸이를 길거리 분실 동남이. 분실은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3개월이 경과했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침탈이 아니니까. 소유권은 침탈을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죠. 점유권은 침탈을 따지고 1년이죠. 2번은요. 을은 갑이 소유하던 자전거를 훔친 후 침탈이죠. 2개월 뒤에 사망했죠. 2개월. 그런데 을의 상속인병. 아까 얘기했죠? 아직 안 했나? 점유정권. 점유정권은 포괄 승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그래서 상속인 병이 도품을 모르고 있다. 선이죠. 선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반환 청구해. 소유권은 그런 거 따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점유보호청권도 침탈자의 승계인이 선일 때는 특별 승계인이 선일 때는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포괄 승계인일 때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을 청구해. 알겠죠? 자, 답은요. 그래서 점유권 있죠.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할 수 있다. 다른요. 갑이 소유하는 카메라를 을이 절취한 후 다시 병이 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절취한 몇 년이 경과했다? 2년. 침탈인데 2년이 경과했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 안 돼요. 뭐는 된다? 소유권은 된다. 소유권. 알겠죠? 반대로 됐죠? 그래서 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라번은요. 갑이 소유하는 카메라를 을이 절취했죠? 병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선이 무과실로 매수한 지 선이 무과실로 매수 카메라니까 동산이죠? 선이 무과실 그러니까 선이 취득이죠? 몇 년이 경과했죠? 2년이 경과. 도품인 유실물은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죠? 2년이 경과했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2년이니까 점유권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권에 대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동산의 경우는 선의 취득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돼. 몇 년이 경과? 2년이 경과. 갑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을의 토지에 무단으로 공작물 설치 침탈이에요. 갑은 을에게 공작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침탈이니까 알겠죠? 반환 및 손해배상.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뭐고? 가고 라. 자, 14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3번을 딱 보면요.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하고 선의 취득하고 점유보호 청구를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4번은요. 소유권 이전이죠.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 해상에는 실제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요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한 원인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죠. 모요를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3번 소유권 이전 청권 보유는 가등기다. 가등기. 맨 끝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이 정답이죠. 허무인은 먼저 가공의 인물이죠. 그 사람한테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이전 등기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다. 뭐만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등기로 추정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15번은요.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86조를 물어요. 186조. 187조가 아닌 건 이 말이죠. 사망. 1번 사망. 그 다음에 2번요. 2번은 수용. 3번은요. 3번은 경락. 그 다음에 4번은요. 이행청구죠. 이행소송이죠. 그러니까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4번이 정답이죠. 5번은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지금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딱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점유자 회복자죠. 그럼 점유자 회복자는 첫 번째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이 과실수취권은 뭐가 있냐면 이때의 과실은 뭐가 있냐? 천연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과실이 있죠? 법정과실이 있고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알겠죠? 과실 수취한다는 것은 소유권 취득하니까 점유자는요. 이 과실 수취한 것을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과실 수취는 누가 하냐? 선의점유자가 하죠. 선의점유자는 누구다? 선의점유자는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맞는 자다. 오신하면 뭐가 있다? 정당한 근거가 있어. 선의 뭐가 실이죠? 이때 선의는 소유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 임만 얘기하죠. 이 지상권자, 전세권, 임차인을 타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자를 자주점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럼요, 선의점유자는 언제나 자주점유가 선의가 아니고 타주점유도 선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요, 자주평온공연 선의 무과실이죠. 여기서 자주는 언제나 선이고 타주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타주도 뭐가 될 수 있어? 선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02조죠. 202조는 점유물이 멸실하고 뭐가 됐다? 멸실하고 뭐가 됐어? 훼손되죠? 훼손. 그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선이이고 자주점유 선자. 무슨 부합시다? 현존이익이다. 현존이익. 선의가 아니고 악이이거나 또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다. 그럼 뭐다? 전부를 반환한다. 현존이 전부 이렇게다. 멸실의 선. 203조. 203조는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비용상환 청구권. 알겠죠?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이해됐나요? 이때의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법률관계가 있다. 임대차는 몇 조다? 626조에서 비용을 청구하고 없다. 절도범이죠. 절도범 몇 조다? 203조다. 이게 203조다. 절도범. 법률관계가 없을 때. 그런데 여기서 비용은 우리가 비용상환은 선의이든 악의이든 비용을 청구한다. 하지만 악의인 경우는 단지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필요비하고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다. 유익비. 필요비는 뭐가 있다?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가 있다.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하면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청구하지 못하고 과실을 만약에 악이다 악인 경우는 과실을 수취한다 못한다? 수취하지 못한다.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요. 과실을 수취하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서 통상의 필요비는 뭐다? 통상의 필요비는 고장났다. 고장나면 뭘 해야 돼? 수리해야 돼. 마모가 됐다. 마모가 돼서 뭐 돼? 교체해야 돼.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통상의 필요비다. 이렇게. 자, 문제요. 15번, 16번. 1번요.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죠. 권은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지면 곧 그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진다. OX. 그동안의 점유, X라고. 왜요? 우리가 자주냐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언제를 기한다? 점유 시초. 그러니까 그동안의 점유의 선의 추정이 깨어진다. 그러면 안 돼. 그때부터 깨어지겠죠? 2번. 선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고 오신에 대해서 오신하면 정당 근거를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대것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그가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회복자에게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 늘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가액의 증가 현정. 항상 유익비는 항상 누구의 선택? 회복자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소유자. 자, 그 다음에요. 소유자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누구의 선택이 되죠? 회복자 맞네.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맞아요? 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점유청구권. 점유청구권은 점유물 반환을 뭐란다? 횟수죠? 반환 및 뭐란다? 손해배상이죠? 몇 년? 1년. 무슨 기간? 출소기간. 알겠죠?
자, 이렇게 볼 때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침탈자죠? 그러면 침탈자라는가 상속인, 포괄 성계한테는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반환 청구해. 그리고 아까 우리 상속인 나왔잖아, 상속인. 선악 불문하고 선이어도 반환 청구해. 여기요, 이 병이 특별 승계인. 그럼 특별 승계인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다. 특별 승계인이 누구? 선이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선이죠? 선이면 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이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앞에가 선이다, 반환 청구 못하죠. 정이 악이다,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점유율 반환 및 손해배상 1년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및 뭐다? 손해배상.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또 하나. 방해 예방 또는이다, 또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뭐다? 뭐죠? 손해배상의 담보. 여기 뭐다? 또는 담보. 여기는 1년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1년이라는 말이 없다. 알겠죠? 여기는 몇 년이다? 1년이다.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출소기간, 제척기간. 알겠죠? 여기는 1년이라는 말이 없다. 이 두 가지는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공사가 완공되거나 1년이 경과하면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 이것을 반환 청구다, 이렇게. 여기까지 점유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소유권은요, 논점이 워낙 많아가지고, 첫 번째 이제 소유권은 뭐냐면, 소유권은 이제 212조, 213조죠?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서 상린관계죠? 상린관계를 잘 봐야 되죠? 상린관계는 이런 것들이요. 먼저 통상의 경계표. 통상의 경계표는 답이다. 통상적인 것은 뭐다? 통상의 경계표는 답이다. 그것은 뭐다? 그것은 설치비용. 설치비용은 뭐란다? 설치비용은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한다. 측량비용은 측량비용은 뭐한다? 그것은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에 비례한다. 특수하게 더 높게 합시다. 특수시설. 이걸 특수시설이다. 특수시설은 단독 소유이다. 단독 소유. 알겠죠? 이건 설치비용 공동이니까 이걸 공유이다. 공유인데 공유물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유물 분할이 안 되는 거 또 하나가 있어. 뭐가 있어? 공용부분, 아파트. 공용부분. 알겠죠? 분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무 가지가 넘어왔다. 가지가. 그러면 제거를 청구하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청구한다. 나무 뿌리가 넘어왔다. 그러면 임의로 제거한다. 임의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을 신축한다. 최고 돌출된 부분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된다. 우리가 차면시설이다. 차면시설 몇 미터 이내이다? 2m 이내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지하시설이야. 지하실이다. 지하실. 그럼 깊이에 뭐다? 깊이에 얼마 이상을 떼야 된다?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된다. 깊이에. 그 다음에 여기 지하시설. 물에 관한 지하시설. 얼마 이상이다? 2m 이상을 떼야 된다. 2m 이상, 이렇게. 이게 여러분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상린관계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이웃 사람의 토지는요, 사용을 청구하고 승낙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어요. 판결로 가름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람의 주거에는 승낙이 없으면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린관계를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거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 상린관계는 법률상 개념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이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여기가 갑, 여기는 을이죠. 여기 이렇게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다. 이 사람을 뭐란다? 통행권자라고 하고, 통행권자. 말을 잘 봐야 돼. 이 사람을 통행지 소유자다. 통행지 소유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토지 뭐다? 통행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토지 통행권은 남의 땅을 걸어다니죠. 첫 번째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채무불이행.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폐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남의 토지를요, 뭐라고 하면 돼요? 여기 걸어다니죠? 남의 토지 걸어다니는데 이 을이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옮겨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의 이용 상황에 변화가 생긴다. 옮겨달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온천이 발견됐다. 그러면 옮겨가야죠. 그 다음에 을이요, 이미 보상을 했다.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뭐다? 을이 그냥 통행을 해야 된다, 통행. 그런데 여기 토지를 인도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으면 토지에 뭐를 청구한다? 인도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권리는 방해물이 없어야 된다. 길을 여기다 통행로를 내기로 했는데 여기에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돌담이 있다. 아무리 허락받은 돌담이라고 할지라도 뭐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행권은 권리 행사하기 위해서 이 을이 여기다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도로를 포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새로운 통행로가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나? 통행권을 뭐 한다? 소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통행이라는 것은 현재 이용상에 맞아야 한다. 현재. 그래서 장차 이용상에 대해서 미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통행로가 있다. 이미 너무 좁다. 그럼 다시 넓혀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현재 맞지 않으면 넓혀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그런데 통행권이 어떻게 해서 또 발생할 수 있냐? 원래는 이게 갑하고 을하고 공유인데 공유물을 분할을 했다. 이게 원래 갑의 토지인데 갑이요 일부를 양도한다. 일부만 양도한다. 그래가지고 토지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통행로가 이렇게 있죠. 통행로. 그러면 이 을은 갑한테요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는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 간에는 통행로를 내달라고 말 수 있다. 무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승계인이다. 승계인이라는 다시 뭐로 된다? 유상으로 된다. 유상.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장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무상은 분할 당사자만 무상이고 그 외의 사람은 무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점유취득시효죠? 그러면 취득시효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말했죠? 어제도 얘기했는데 취득시효를 하면 점유 플러스 뭐를 해야 돼?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점유만 하는 거, 점유하지 않는 것 있죠? 저당권 그래서 안 돼, 저당권. 저당권은 취득시효가 안 돼. 그런데 지역권도 점유하지 않죠? 하지만 지역권은 앞서 뭘 붙여? 계속되고 표현.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안 하는 거 점유권 안 되죠? 점유권. 유치권 돼, 안 돼? 안 되죠? 등기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알겠죠? 나머지는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취득시효는 네 가지다. 부동산은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은 장기 또는 일반 또는 단기. 그래서 일반은 뭐냐? 10년이죠? 동산은. 자주평공연 10년. 5년이 되려면 선의무과실 5년. 부동산은요, 점유. 자주평공연 플러스 몇 년? 20년. 점유죠? 등기가 돼 있으면 선의무과실 몇 년? 10년. 선의무과실이면 부동산은 20년이 10년으로. 동산은 10년이 5년으로 줄어든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시효는 모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일반 재산은 된다. 그런데 행정재산이 공용 폐지가 되죠? 그러면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재산일 때 완성을 했는데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등기다. 등기는 갑이고 점유다. 점유는 을이다. 을이 여기서 20년이다. 20년이 돼가지고 을이 여기서 등기 청권이 있다. 등기 청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걸린다.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했다.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 다음에 시효이익을 포기한다. 시효이익 포기. 시효이익 포기는 두 가지죠? 시효이익의 포기라면 즉시로 소멸한다. 그런데 시효이익을 포기로 누구한테 한다? 진정한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한테 포기한다. 그럼 여기서 또 뭐가 있다? 매수 제의가 있다고 그랬죠? 매수를 제의한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니다.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다. 이것은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 세 가지는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을이 이것을 20년 돼서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점유를 처분했다. 병은 을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을 머리에서 대위에서 갑에게 행사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란다? 여기를 점유 개시시다. 점유 개시시. 점유 개시시죠? 점유 시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다. 이것을 기산점이라고 얘기한다. 기산점은 아무도 이해관계는 없다. 그러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해관계는 있다.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점유 개시시 기산일에 소급해서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아직 미등기다. 미등기라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토지 인도를 청구하거나 인도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등기여도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서 등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뭐냐면 취득시효는요. 취득시효는 여기서 이제 취득시효는 그림만 잘 보고 있으면 그럼 무조건요. 그럼 맞을 수밖에 없어. 알겠죠? 점유는 을이죠? 그리고 여기서 2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는데 1번 갑이 이걸 병한테 처분한다. 이때 병은 뭐를 부문하고 을의 완성사실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뭐된다? 소유자. 여기를 뭐다? 선이든 악이든 이 말이죠. 여기서 적극가담이다. 적극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무효이면 어떻게 되냐? 무효이면 을은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병 명의의 등기를 하고 말소하고 다시 갑에게 무슨 등기를 청구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무효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번 넘어가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을은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다시 소유권이 다시 갑에게 뭐 한다? 복귀한다. 그러면 을은 다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복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몇 년이다? 다시 20년이다. 만약에 17년 만에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몇 년? 하나, 둘, 셋, 3년을 더 더해가지고 20년이 완성될 당시 등기상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갑하고 을하고는 채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갑이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병한테 넘긴다. 모르고 병한테 넘긴다. 알고 넘기면 뭐라고 한다? 알게 되면 이것은 불법 행위라고 얘기하고 모르고 넘긴다? 적법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알고냐 모르고냐 이 말이죠. 알고 넘긴다? 불법. 모르고 넘긴다? 적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상청권이죠? 그럼 대상청권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청권은 이행, 뭐가 되기 전에?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이행 불능이 되기 전에 뭐를 행사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야 된다. 만약에 시험이 나올 수 있는데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요,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점유취득시효죠? 여기는 등기가 갑이고요. 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등기가 갑이고 점유가 을인데 여기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는데 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뭐죠? 이 사람이 뭐다? 미등기죠, 미등기였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하고 똑같죠? 그러면 갑이요 사망했죠? 사망했는데 이걸 뭐다? 상속인이 있다. 상속인 그러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미등기인데 20년 되고 나서 본등기 똑같은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거. 여기 신탁법상 신탁. 이건요 신탁자고요. 이건 수탁자인데요. 신탁법. 그러면 신탁법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수탁자가 완전히 소유자죠. 그럼 신탁법상 수탁자 등기 청구 못해. 완전한 소유자니까. 그런데요 여기는 수탁자죠. 수탁자인데 이건 신탁자인데요. 신탁자 명의사기 해지가 됐어. 명의사기 해지가 됐다는 것은 명의시탁이 유효였다 이 말이잖아요. 유효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잖아요. 명의사기 해지가 돼서 신탁자 앞으로 넘어가죠. 그럼 소유자가 바뀐 거와 똑같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명의사기 해지가 돼서 수탁자에서 신탁자 앞으로 가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취득시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의취득이죠. 선의취득은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의 동산에 대해서 동산이니까 뭐는 안 된다? 부동산 안 돼.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목, 명의방업, 농작물 안 된다. 부동산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을하고 병하고는 뭐라 했냐? 유효한 거래를 해야 돼.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 안 된다. 뭐가 있다? 거래 금지품. 뭐죠? 마약이라든가 총기로 안 된다. 그 다음에 유가 증권 안 된다. 금전 안 된다. 알겠죠? 이런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유효한 거래죠?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돼. 여기서 뭐는 안 되냐면 거래 아니고 사실행위는 안 된다. 사실행위는 대리도 안 된다고 그랬죠? 사실행위가 뭐가 있죠? 그래서 옆집의 논을 우리 논인 줄 알고 별을 수확을 했다. 그러면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상속은 거래도 아니다? 아니죠. 그렇게 한다. 경매도 안 돼, 경매는 되죠. 증여도 되죠. 매매도 된다. 매매는 유상이고 증여는 무상이죠. 그 다음에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고 투기는 법률행위죠. 이건 또 다 거래니까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유효해야 되죠. 유효한 거니까 이 을은 무권리자가 돼야 돼. 무권리자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무권대리다. 무권대리 안 된다. 그 다음에 행위 무능력자,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 안 된다. 을이 제한능력자면 병은 선의취득 못해. 을이 무권대리면 병은 선의취득 못해. 그런데 을이 무권리자다? 그럼 병은 선의취득을 해. 그래서 선의취득하죠. 선의취득할 때는 여기서요. 뭐를 취득하냐? 소유권하고 질권. 소유권하고 질권을 선의취득해. 소유권하고 질권. 소유권은 뭐냐? 자주점유. 질권은 뭐냐? 타주점유. 자주든 타주든 선의취득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자주점유라고 말은 선의취득은 없어. 뭐라고 있다? 평온하고 공연하고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평온공연 선의 무과실. 평온공연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평온공연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냐?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이다? 물권행위가 완성될 때까지. 물권행위는 언제 완성된다? 물권적 합의. 합의 플러스 뭐다? 합의 플러스 인도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1일이다. 언제까지? 2월 2일까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는요.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니까 종전의 소유자에게 반환받아갈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이것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품 및 유실물이다. 도품 및 유실물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했다. 처분할 때 유효한 거래를 한다.
유한 거래. 우리 법적으로는 선의라고만 됐다. 선의. 그런데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다. 거래는 어디서 한다? 뭐죠? 공개시장이라든가 상인이라든가 경매에서. 그러면 이 병은 즉시로 선의 취득한다. 선의 취득한다. 몇 년 이내? 몇 년? 2년 이내. 아까 우리 한번 봤었죠? 2년 이내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한다. 대가를 변상하고 반드시 도품이나 유실물이어야 된다. 도품이나 유실은 절도나 강도 뭐는 안 된다?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횡령은 된다 안 된다? 점유보조자, 횡령은 돼 안 돼? 안 된다. 금전 된다 안 된다? 금전 안 된다. 금전은 선취가 안 되죠? 그래서 안 되고 금전은 도품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보조자 횡령 안 된다. 절도나 강도의 경우만 2년 이내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다. 2년 이내 법조는 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알죠? 반환하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 반하고 난 다음에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선의취득. 동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건 다 부동산만 되죠? 선의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취득, 선의취득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우리가 공동소유. 공동소유는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여기 공유죠. 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총유가 있죠. 이렇게 총유요. 총유가 이렇게 있다. 공유는 뭐가 있다?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의 자유도 있어. 분할. 그래서 분할을 금지하려면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금지 특약이라고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 합의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의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고 합의물 분할 청구도 있어 없어? 없고 조합이 해산됐을 때만 분할할 수 있다. 총유는 뭐가 없다? 지분이 없다. 지분이 없으니까 정관이나 뭐를 따른다? 규약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아무 말 없죠?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를 해야 되고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표자 개인 명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원총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처분하죠? 처분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또 중요해. 알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한다? 그러면 무효.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중요하고 우리가 공유합의의 차이는 뭐냐? 둘 다 지분 둘 다 있지만 공유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런데 합의는 원칙으로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처분한다. 공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죠? 지분 처분. 지분 처분은 누가 한다? 지분 처분은 각자가 한다. 그 다음에 지분 처분. 그 다음에 공유물 처분. 공유물 처분은 어떻게 한다? 그것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것을 지분 처분은 각자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분이라는 것은 뭐다? 지분이라는 것은 공유의 등기를 하고 공유 등기를 하고 무슨 등기 한다? 지분 등기를 한다. 지분 등기가 없다. 그럼 뭐한 걸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뭐를 해? 추정한다.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지분하고 등기상 지분이 다를 수 있죠? 실제하고 등기상 지분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지분은 누구다?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으로 갔는데 등기상 지분은 제3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상 지분으로 간다. 우리가 지분의 비율로 권리와 뭐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 의무를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만약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 그럼 국유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소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사용하고 수익이죠? 사용하고 수익이라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은 각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하죠? 먼저 보존이죠? 보존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 공유자 전 원인을 위해서. 따라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서 보존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조심해야 돼. 하나는 불법 점유이다. 불법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효 등기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불법 점유는 여기서 공유자 중 1인이 불법으로 점유하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든 관계없이 누가 각자가 전부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각자가. 무효 등기는요 다르다. 무효 등기는 이것은 공유자 중 1인이 전부를 등기한 경우 전부를 등기한 경우가 있고 제3자가 전부를 등기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제3자가 전부를 등기하면 각자가 전부에 뭐를 청구한다? 말소를 청구한다. 각자가. 여기는요, 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전부를 등기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 그 갑의 지분은 말소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갑 지분을 뭐하고?
갑 지분을 제외하고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제3자가 있을 때는 전부의 말소를 한다. 공정을 산 사람은 그 사람 거 빼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불법 점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가 발생한다. 그럼 누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청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하나 봐야 되고. 그러면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뭐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큰일 난다. 관리는 뭐다?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니까 과반수는 점유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점유나 임대를 할 때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알겠죠? 점유나 임대. 그 다음에 관리죠. 그 다음에 처분이죠. 처분은 뭐다? 공유하는 대지 위에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는 대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신축했다. 공유하는 대지에 신축했다. 이것은 뭐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된다. 왜요? 무슨 행위니까? 처분 행위니까. 만약 여기서 이렇게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을의 지분이 3분의 2다. 과반수죠? 갑의 동의 없이 점유나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과반수. 이 토지 전부를 병한테 임대했다. 임차인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한 점유자다. 그래서 을한테 월세를 90만 원 줬다. 월세는 돈이다. 돈은 누가 한다?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이다. 을은 60만 원 갖고 30만 원을 갑한테 줘야 된다. 따라서 갑은 병한테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청구할 것이 아니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것이 아니고 갑은 을한테 30만 원을 부당 이도로 청구한다. 알겠죠? 여기서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왜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 병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한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갑의 지분이 3분의 2다. 을의 지분 3분의 1이다. 이 을이 점유할 수 있죠? 점유할 수 있고 등기할 수 있고 점유 또는 등기 또는 여기요 돈이다. 돈은 부당이득하고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하고 뭐가 있죠? 손해배상이 있죠? 여기서 누가요? 각자가 뭐만큼이다? 각자가 지분만큼이다. 등기는요? 등기는 지분만큼 등기하죠? 그래서 을의 지분 3분의 2니까 3분의 1은 유효인데 만약에 전부로 등기한다? 3분의 2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보존에 의해서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점유는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과반수가 있어야 된다. 소수 지분은 3분의 1만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각자는 지분의 비율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X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한다. 불법 점유.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온다? 불법 점유 보존이다.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손해배상이 9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맨 끝에가 우리가 불법으로 점유했을 때는 그것이 돈인지 그러면 또는 그것이요 점유인지 그걸 잘 봐야 되겠죠. 공유물 분할은 어떻게 분할한다? 협의상 분할을 한다. 협의상 분할이 안 되면 무슨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되지 않으면 뭐를 한다? 경매를 한다. 경매는 무슨 분할이다? 대금 분할이고 재판상 분할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협의상 분할은 먼저 현물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알겠죠? 어느 것이 하나 선택하면 되고 여기는 협의니까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따라서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판결 확정 시 분할 협의가 나가지고 등기가 된 때 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 각 당사자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렇게 현물로 분할할 때는 원래 지분의 비율하고 면적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가치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 가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경제적 가치를 조정을 할 때는 뭘 가지고 조정한다? 면적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고 돈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부는 분할로 해서 일부는 놔두고 나머지 일부는 공유로 남겨둘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공유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억지로 공유로 남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고 그 다음에 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돈으로 다 받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이 됐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X. 분할물 위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 전부 위에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이죠. 지상권은요. 이렇게 이제 지상권이죠. 최단 존속기간이죠.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다? 30년, 15년, 5년이죠. 그래서 30년, 15년, 5년 양성 경과한 건물, 경과하지 않는 건물, 기타 공작물, 그 다음에 여기 수목. 이런 것들은 누가 있을 때 누가? 지상권자가 뭘 했을 때? 신축을 했을 때 30년, 15년, 5년이고 종전이다. 종전 건물이라든가 종전 또는 설정자 소유 건물이다.
반드시 이런 기간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란 것은 뭐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까 건물이 철거되고 없다.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지상권과 지상물 매수청권을 별도로 말할 수 있다. 처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저당권자가 토지의 소유자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그때요 만약에 지상권자가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저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지상권자라고 하는 사람, 뭐죠? 저당권자는 이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죠. 우리 것은 무슨 지상권이다? 담보지상권이고 피담보청권이 변제되면 담보지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지상권 설정에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지료를 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세 가지요. 이때의 지료는 우리가 약정지상권이 있고 무슨 지상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이다. 약정지상권은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고 당사자는 합의로 뭐 할 수 있다? 유상으로 할 수 있고 유상이 되면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고 몇 년 이상? 2년 이상 연차면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는데 이때의 2년 이상이라는 것은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몇 년 이상이다? 2년 이상이 돼야 된다.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다. 당사자는 합의로 정한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에서도 결정이 아직 없다. 그럼 얼마인지 모른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지료 증감 청구라든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다는 것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지상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고 따라서 지상권, 양도금지,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 양도금지 특약은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무효이다. 그런데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다. 전세권이다.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그때가 있어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에 뭐냐? 지상물 매수청권이 있는데 지상물 매수청권은 지상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나온다? 임대차에서 나오는 것이고 지상권은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이죠. 구분지상권은 뭐냐? 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죠.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 수목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이게 지상권이 있다.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상권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고 지상권자가 없다. 그러면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할 때 토지의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 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분묘기지죠. 분묘기지. 분묘기지는 타인의 토지 위에 묘를 쓰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가 되고 분묘기지는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시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시신이 없으면 안 되고 반드시 봉분이 있어야 된다. 등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안매장이나 평장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묘를 이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쌍분 형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개를 하나로 합장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분묘기지보다 더 넓은 게 뭐다? 분묘기지권이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분묘를 소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이다? 몇 년이다? 정함이 없다. 분묘를 소호하고 봉사하고 제사 지내는 동안이다. 분묘기지권을 취소하는 방법은 첫 번째 취득시효가 있다. 취득시효가 있고 토지 소유자의 상락을 받은 경우가 있고 자기 토지에다가 묘를 쓰고 매도 후 이장에 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는 자주평원공원에서 자주란 말은 받는다. 왜? 타주점이니까. 평원하고 공인하고 20년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가 있으니까? 봉분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지료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자기 토지에 묘를 쓰고 그러면 매도 후 이장이 가지 않으면 뭐를 한다? 지료를 내야 된다.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뭐죠? 취득시효의 경우는 지료를 내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이상권이죠. 365조요. 일괄 경매죠. 일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있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죠. 없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하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해야 되죠. 이때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토지만 건물 경매하면 건물은 철거해야죠.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죠. 일괄해서 경매한다 할지라도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에서는 돈을 받아 못 받아?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지 못하죠. 어디에만 저당이 있으니까 토지에만. 아주 중요해. 알죠? 시험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해. 그 다음에 일괄 경매는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만 동일하면 되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었어. 경매를 청구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사가지고 동일해. 그러면 일괄 경매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었어.
경매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렸어? 그럼 일괄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괄 경매는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죠. 반드시 일괄 경매할 필요가 없죠. 과잉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366조는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죠. 그러고 나서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 그래서 병이 경락인이죠. 경매가 돼가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의 수가 동일했는데요.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지죠. 그럼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인정되는 것, 우린 것을 뭐란다?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이니까.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이고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로서 당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죠. 바뀌어도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의 중요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법정 지상권이다.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있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건물이 증축이 된다 할지라도 건물이 신축이 된다 할지라도 그다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물의 소유자는 무조건 법정 지상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럼 만약에 건물이 신축했다? 그럼 구건물하고 신건물 중에서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구건물을 기준으로 저당권의 효력 범위를 정하고 이때 건물은 건축 중이어야 된다. 건축 중. 건축 중이라 할지라도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건물의 요건을 뭐한다? 갖추어야 된다. 건축이니까 무허가겠죠? 무허가니까 미등기겠죠?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어도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은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원인 무효이다. 원인 무효? 그러면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다르다. 법정 지상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저당 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했다. 그러면 신축하기 전에는 토지에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법정 지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66조고 그 다음에 305조 법정 지상권 있죠? 305조. 305조 법정 지상권은 뭐냐? 305조는 토지 위에요. 이렇게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고 여기 을이 전세권이죠? 전세권. 전세권이 있다. 토지 위에 전세권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누구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되는 거지 전세권자는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한테 인정된다. 관습상은요? 관습상. 관습상은 안 되는 게 두 가지. 뭐가 안 된다? 환지. 그 다음에 또 뭐? 환매. 두 가지 안 된다. 환지, 환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관습상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 수가 동일해야 되죠? 여기서 토지에서 매매로 인해서 을한테 맡겼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나중에 매매, 즉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달라지죠? 관습상 법정 지상권인데 이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지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그러면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토지와 건물 수가 동일해야 되죠? 언제 동일해야 되냐? 강제경매일 때 강제경매. 강제경매일 때는 언제 동일해야 되냐?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다. 그냥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다. 처음부터 압류로 인해서 바로 경매했다. 강제경매했다 말이죠. 저당권 있고 가압류 있고 압류에서 경매한다 그러면 언제를? 저당권. 가압류, 압류 언제를? 가압류. 그냥 압류는 언제를? 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 305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있으면 이제 법정 지상권 됐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암기죠. 여기서 첫 번째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인데 건물을 철거 후 신축. 철거 후 신축. 두 번째는요. 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어. 건물. 그런데 대지만 등기. 대지만 등기. 대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지분이죠. 지분에 있어요. 여기요. 지분만 처분. 지분만 처분했다. 그 다음에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을 했다. 그럼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 단독 소유 이렇게. 네 번째 명의 신탁자하고 여기 수탁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신의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 있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보통 시험은 여기서 주로 나오죠. 주로. 첫 번째 여기요. 공동저당이죠.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분만 처분. 안 되죠. 과반수 지분권자 돈을 받아 신축.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지를 단독 소유했다. 단독 소유.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가 대지만 경매가 돼가지고 소유자가 바뀐다. 법정사건 인정된다. 신탁자 안 되죠? 수탁자 안 된다. 여기 구분소득 공유에서는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법정사건 된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365조 일괄 경매 청구하고 한꺼번에 있어 봐야 되겠죠?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뭐라면 지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지역권은요, 이게 이제 여기가 요역지죠? 요역지가 있고, 여기가 뭐다? 승역지가 있죠? 승역지. 여기는 갑이죠? 여기는 을이죠? 통행지역권이 있죠?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통행지역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 한다? 여기서 지역권이죠. 여러분, 이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역권에 시효취득을 하죠. 지역권은요, 뭘 한다? 계속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 표현되고 몇 년이 지나야 돼? 20년.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 누가? 요역지 소유자가. 어디에? 승역지상에. 뭘 해야 돼? 통로를 뭘 해야 돼? 개설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요역지를 적법으로 점유해야 돼? 불법으로 점유해야 돼? 적법으로 점유해야 돼. 그래서 불법 점유한 것은 세 가지가 안 된다. 첫 번째, 지역권. 두 번째, 주의토지 통행권. 세 번째, 그 다음에 유치권. 세 가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하죠, 이전 병한테 이전하죠. 그러면 다른 말이 없으면 지역권도 같이 이전한다, 병한테. 이때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언제나 같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알겠죠? 그러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권이 이전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면 지역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은 취득하고 뭐가 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뭐가 있다? 취득시효죠. 취득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 소멸시효가 있죠. 소멸시효가 있고, 여기는요, 취득시효에 뭐가 있다? 취득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취득은 좋은 거죠. 소멸을 중단시키기가 좋은 거죠. 소멸은 나쁜 거죠. 취득을 중단하니까 나쁜 거죠. 알겠죠? 만약에 요역지를 수인이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수인이. 그러면 수인이 공유하면 요역지를 갑하고 을하고 병이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중에서 1인이 시효 취득하거나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여기는요, 한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소멸시효는 전원한테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전원한테 취득시효가 중단이 돼야 중단이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한다, 중단한다. 알겠죠? 여기는 전원이고 여기는 1인이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이 두 가지죠. 취득시효, 소멸시효 중단. 한 사람이 취득을 했다, 다른 사람도 다 취득한다.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했다, 다른 사람도 다 중단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권은 특이하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청권이 없죠. 점유청권이 없죠. 배타성이 없는데 후순위 용수권자는 선순위 용수권자의 용수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요역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죠. 소유권을.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걸 한다?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고, 지역권의 위기가 있으면 혼동에 의해서 말소 등기 없이도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한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런 뭐라고 하냐? 그래서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별것도 아니죠. 지역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말고 뭐가 있냐면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은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전세금 1억을 주죠. 여기서 이렇게 갑한테 있으면, 그래서 전세권이죠. 전세권 이렇게 있으면 전세권은 이렇게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용익권 등의 전세권하고 담보권 등의 전세권이요. 용익권 등의 전세권은 전소권이 만료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그러면 전세금 반환을 청구해야죠. 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전속 중이죠. 전속 중이는 이러면 어떻게 한다?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을 전세금 반환청권에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봐봐요.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권과 분리양도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청권과 분리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할 수 없다. 물권요청권은 물권과 분리양도할 수 없다. 알겠죠? 뭐만 가능하다? 지상권만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런데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속중 이렇게요. 전속중 두 가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했죠. 전세권 플러스 등기라죠. 여기선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 두 가지 있는데 용익권능의 전세권에다가 근저당이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용익권능은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하죠. 당연소멸하죠. 187조. 그러면 근저당권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이때 근저당권자는 전세금 위에 압류 등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제3자가 전자권자가 전세금을 압류하면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에 갑 설정자는요, 저당권자의 압류 등이 없으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반환한다? 전세권자한테 반환한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전세권은요, 전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고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플러스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죠.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동시행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걸 반대 의무의 제공이라고 그래. 우리가 주택임대차에서는 경매를 청구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여기는 반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줘야 돼. 그래가지고 전세금 달라고 그래. 전세금을 안 주면 그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때 경매를 청구해. 목적물을 인도했으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 경매 전세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일부에 대해서 불가항력으로 일부가 멸실됐다. 불가항력으로 일부가 멸실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일부가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경매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 된다 안 된다? 나머지에 경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머지에 대해서 뭐는 된다? 우선 변제권을 인상할 수 있다.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하죠. 그럼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어떻게 돼요? 불가항력으로 멸실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해. 그 부분만. 이것을 뭐란다? 불가분성의 예외이다. 또 하나가 뭐가 있다? 동시배당, 공동재당이죠. 동시배당을 할 때 불가분성의 예외. 이게 바로 불가분성의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무슨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전세권이 유증하고 다른 점은 뭐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은 뭘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에 뭐가 있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부속물. 전세권은요. 알죠?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가 있고. 그래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서는 갱신을 청구해야 되는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법에는 없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갱신 청구권이 없어. 그런데 판례가 말이야. 판례가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판례의 신경이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최단 전속기간 몇 년이죠? 전세권은 최단이요. 토지는 몇 년이다? 0. 건물은 최소한 몇 년이다? 1년. 최장은 몇 년이다? 10년. 갱신은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최단 1년, 최장 10년. 토지는 최단은 없다. 최장만 10년. 두 번째요.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이란 법정 갱신이 있다. 법정 갱신은 설정자가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 하지 않죠? 전과 돈을 안 줬고 다시 갱신된다. 전속기한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통과하면 몇 개월? 6개월이다.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도 몇 년? 2년이다. 누구만? 임차인만. 상가는 법정갱신도 몇 년이다? 1년이다.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 몇 개월 있으면? 3개월.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전속기한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각 당사자, 갑이든 을이든 누구든지 나가라고 하고 나간다고 하면 된다.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전세권이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 전세금을 반드시 줘야 돼. 그 다음에 전세금 주고 그 다음에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중요하죠.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데 인도는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인도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그게 중요해. 그런데요, 전세권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하고 전세권자가 바뀐 경우가 다른 점이다. 여기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다.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있고 A로. 여기는 전세권자가 B로 바뀐 경우가 있다. 전세권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고 물권이죠. 대항력이 있죠. 따라서 어때요? 여기 A한테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전세권자가 그래서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죠. 양수인한테. 전세권자가 받겠다. 전세권자가. 그러면 전세권자는요,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그럴 때는 갑은, 이 갑은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한다?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양수인한테. 양도인한테 전세금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의 양수인한테. 이때 전세권자는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를 할 수 있죠. 이때 설정자의 동의 없이 했으니까 불가 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뭐라 한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알겠죠? 진다. 이렇게. 여러분 잠깐 쉬었다 뭘만 볼 거냐면요.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요. 특별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소유권 있죠? 아니면 뭐죠? 채권을 할 수 있는데요. 채권은 전번 주에 1시간 했는데 혹시 몰라요? 채권은 1시간 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는데 1시간이 아니고 한 40분 정도.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 있죠? 특별법을요. 빠르게 하면 특별법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당히 기억만 가지고 있어도 시험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아니요. 1시간만 하면 되는데 1시간 안 걸릴 거예요. 에? 근데요. 밥 먹고 하면 안 돼요. 밥 먹고 하면은 여러분 집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저도 밥 안 먹거든요. 근데 밥 먹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